오늘도 이제 제6장 사회복지행정론에서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을 잘 하려면 기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성공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기획과 계획. 자,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걸 기획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요거를 이루는 이렇게 이런 작은 것들을 이루는 그 어떤 계획, 그런 것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기획이고 작게는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쭉 설계를 할 때는 그거는 계획이에요, 기획이에요? 네? 기획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건 뭐예요? 작은 나의 기획이죠. 인생 전체에서 부분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을 보면 기획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큰 회사에는 계획부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획부에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기획부에서 다 기획한 대로 회사가 굴러가는 것이고, 그 기획한 것을 각 부서에다 주면 부서는 그 기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부서가 계획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한다. 자, 이해를 쉽게 잘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제6장의 기획과 의사결정이다. 자,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큰 틀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기획과 계획을 여러분과 내가 우리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챕터를 보면은 이렇게 6챕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챕터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스위치를 하나 넣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화면을 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 기획을 우리가 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획을 하냐, 어떤 측면에서 기획을 하느냐, 전략적 측면에서 기획을 한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 계략, 이런 것인데,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로포절이에요. 우리가 프로포절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 그 계획을 우리가 페이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프로포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프로포즈 한다 그러잖아요. 프로포즈. 또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각자 이런 의사결정의 모델, 또 저렇게 결정을 하는 모델, 각 모델에 따라서 또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서 기술이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 요 앞에 우리가 사회복지를 넣지 않습니까?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실천하는 실천론이 있어요. 근데 실천론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술론은 뭐냐? 그 실천론 배우면은 거기 다 포함된 게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과목 중에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회복지를 할 수 있구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렇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네. 그거는 나는 참 사회복지가 힘든 건지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과목이 실천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실천 기술론은 뭐냐? 자, 동기만 갖고 안 되잖아요. 동기만 갖고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동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모델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에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아까 여기 실천 있잖아요. 자, 실천을 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델이 있어. 그 모델. 자, 그 모델을 가지고 내가 그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모델을 이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는 모델이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상담에도 모델이 있잖아요. 각 학자들마다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그게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 기술론은 뭐를 중심으로 했냐? 사회복지 실천론은 동기부여가 목적이고, 실천 기술론은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실천 기술론이다. 그러니까 또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 실천론에 보면 아예 모델 적용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이 책에서 오바를 한 거예요. 그 책을 만드는 저자들이. 그래서 실천론에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모델까지 막 적용하는 것을 그 챕터로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제 사회복지 교수님 책을 쓰는 분들이 조금 오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중요한, 우리가 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기획과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기획과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행정론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기획과 의사결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6개로 이렇게 지금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획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은 일련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은 3가지 과정을 거쳐요. 첫째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획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무엇을,
그 무엇이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뭐 여행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이 최종 목적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행을 가는데 미국을 가자. 이게 기획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야.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로 했어. 그럼 기획을 세우는 거야. 자, 기획을 했더니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정했다.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안의 평가다. 그럼 미국을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배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비행기로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몇 박을 할 거냐? 이렇게 이 대안을 내놓은 것들을 쭉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모델을 적용하는 것처럼 방법들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경로의 결정이다. 특정한 경로야. 자, 특정한 경로. 미국을 가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에 거쳐서 거기서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잠깐 온천에 몸 한번 담그고 갈 거냐? 이렇게 그 경로 있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지. 경로. 어디로 갈 거냐? 바닷길로 갈 거냐? 하늘길로 갈 거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 거쳤다가 호주 거쳤다가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바로 직접 갈 거냐? 자, 요게 이제 기획에서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획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요 세 가지 과정을 오늘 우리 건대 학생들은 요 세 가지 과정을 페이퍼에 요거에 딱 써서 오늘 한 페이지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내는데 그 한 페이지 속에 요거 기획의 세 가지 과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실행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죠. 사전에 계획하는 기획을 우리가 이 기획을 일련의 과정,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한 실행 단계, 그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나 계획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기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획. 근데 인생의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인생의 기획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 주기별이다. 생애 주기별. 혹은 생애 주기. 생애 주기. 자, 이렇게 하면 쭉 내 인생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내 죽음이야. 자, 죽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사람하고 나는 20대까지는 내가 준비하겠다. 자, 20에서부터 30대까지는 내가 얼마를 벌어놓겠다. 30에서부터 40대까지는 내가 인생에 내가 몇 분의 몇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계획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안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지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가는 사람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가까울 것이고, 계획 없이 굴러가는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방향. 네. 목표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네. 방향이 없으니까는 아무래도 헤매게 되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방향을 딱 정하면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오직 그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만 가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다고 하면, 목적은 뭐예요? 이유지. 내가 왜 하느냐? 목적이 뭔데?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목표야. 그러면 부자가 목표인데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목적은 뭐예요? 부자가 된다. 그게 내 목표야. 부자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그럼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사는 행복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목적은 이유예요. 목표는 내가 달성해야 되는 표대예요. 타켓.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네, 좀 이렇게 저 사람을 골프 선수가 다운을 시키려고 그래. 자, 다운을 시키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다운이야. 다운. 자, 목표는 어디를 때려서 다운 시킬 건데? 네? 그쵸? 내 목적은 저 사람을 이기는 거야. 이기는 게 내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뭐야? 어디를 때려서 다운을 시킬 거냐? 어퍼컷을 칠 거냐? 아니면 눈탱이를 칠 거냐? 아니면 명치를 칠 거냐?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고,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고, 자, 목표는 내가 어디를 때릴 거냐잖아. 그죠? 그게 목표야. 목표. 자, 이제는 목적과 목표를 잘 이해했어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유야, 이유. 목표는 타켓입니다. 타켓.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목표가 부자다. 근데 왜 부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목적과 목표만 분명하게 정해지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도 없잖아. 왜냐하면 이리가 이제 갈 수도 있고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참을 여기서 방황을 하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여러분에게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라. 분명히 하고 가는 사람은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좀 잠시 머물다 가도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계속 빙빙 돌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실행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에는 예측이 중요하다. 예측. 자, 기획을 할 때 이 예측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예측은 미래의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기획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기획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다. 예측. 자, 예. 예측. 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생각하는데 그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 네. 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한다면 뭐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은 10년 후에 기관장이 돼 있다. 지역 유지가 돼 있고 사회복지사가 돼 있고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런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 만나니까 기관장님 예 이렇게 다 예. 자, 이건 내가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아니면 다른 어떤 나는 10년 후에 사업가가 돼서 이 복지기관을 5개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예측이 중요하죠. 자, 예측이 가능성 있는 몇 가지, 내가 미래의 예측을 몇 가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가겠다.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요렇게 가겠다. 그래서 예측을 몇 개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인생이 계획을 했다고 해서 100% 그렇게 된다는 거 보장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됐을 때, 아니면 덜 미쳤을 때, 아니면 안 됐을 때, 이런 계획을 다 갖고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내는 것이 기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무슨 영업부가 얼마큼 뛰어가지고 작년에 110% 작년에 뛴 거보다 110%를 더 뛰어가지고 작년에 매출이 50억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52억을 만들어내겠다. 자, 그러면 52억을 만들기 위해서 영업부는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더 영업을 하고 각 부에서는 영업부를 최대한 도와서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52억으로 만들어내겠다. 자, 이게 하나의 예측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또 갑자기 또 코로나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또 어떨 줄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52억이 힘든다. 그러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는 최하 45억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유지한다. 그죠? 자, 52억, 45억 이것도 내가 예측을 한 거잖아요. 또 금년에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은데 52억은 충분히 달성을 해서 했을 때는,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54억을 만들어내겠다. 그때는 경기를 흐름을 잘 타가지고 요렇게 주식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자, 요게 예측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예측을 요렇게 됐을 때 대응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한다. 요게 이제 바로 이 기획이다 이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획을 할 때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나오면 출구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출구조사를 하면은 거의 다 이제 95%의 확률과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거의 다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지난번에 보니까는 국회의원들 출구조사에서 다 틀리더구만. 보니까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 무슨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다 거의 다 틀렸잖아 다. 그쪽 거기서 비슷하게 맞은 것 같고 우리가 맞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웃기는 거지. 그죠? 출구조사 95% 마이너스 95%에다 확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막 틀려놓고도 그리고 장래가 틀렸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는 우리가 틀려서 내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과조차 안 하잖아. 예, 이 방송국들이 괜히 국민들만 헷갈리게 해놓고. 예. 자, 어쨌든 예측은 중요하다. 예측을 잘해야 기획에서 성공한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